공포소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모든 자료는 저희 카페에서 나오는 자료입니다. 제목: 무당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 때는 2005년 여름, 무더위가 한창이던 그때, 중학생이었던 저는 학교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때는 봉사활동이랍시고 방학마다 학교 청소를 시켰었죠. 정말 억지로 가서 대충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일명 잘 나가는 학생이라며 보기 좋게 담배를 뻑뻑 피워대곤 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담배 때문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그날은 비가 꽤 많이 왔었습니다. 전 친구들과 함께 학교 청소를 마치고 교문을 나섰습니다. 저희 학교는 무척 가파른 산 중턱에 있었는데 교문을 나오면 그 앞에 빌라촌이 있었습니다. 전 여자애들 2명을 데리고 빌라촌 주차장 사이로 몸을 숨겨서 담배를 피우곤 했었죠. 그날도 그렇게 기분 좋게 한 모금을 말던 그때, 야, 이 새끼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들이 맨날 여기 와서 담배 찾고, 이 새끼들 미쳤나 진짜? 그런 아저씨의 호통에 놀란 우리들은 빌라를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비도 쏟아지는데 딱히 갈 곳이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죠. 그 빌라촌에는 여자애들 2명의 집도 있었는데 한 녀석이 그러더군요. 자기 집 옆에 무당집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고요. 야, 무당집이면 무당 살잖아. 아, 거길 어떻게 가노? 어? 그러자 다른 친구가 한마디 거들더군요. 장사가 안 되는 건지 그 무당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집이 비어 있다고요. 우리들은 그렇게 무당집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으로 들어설 때부터 뭔가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비를 맞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가는데 그곳은 작은 마당이 있는 일반 주택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들어갈 때부터 느낌이 안 좋아서 나가고 싶었지만 남자 체면에 여자애들한테 나가자고 하기가 좀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분 나쁜 소리가 나는 미닫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린 무서움을 이기기 위해서 귀신 이놈들 나오기만 해봐라, 나오면 바로 담배빵이야 하고 센 척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느낌이 딱 왔습니다. 오한이 들어서 으슬으슬한 게 아닌 뭔가가 내 목덜미부터 엉덩이 끝까지 슥 하고 훑는 듯, 그 엿 같은 느낌. 지금 생각해도 기분이 나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야, 빨리 피고 나가자, 어? 하지만 이 지지배들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그냥 웃고 난리도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빨리 피고 나가자니까. 야, 씨발, 느낌이 좀 이상해, 어? 그러자 녀석들은 사내 녀석이 쫄았냐며 제 자존심을 살살 긁어댔고, 오기가 생긴 저는 무서움을 참고 담배를 한 대 더 물었습니다. 그때 친구 한 명이 옆방에서 뭔가 있을 것 같냐고 정말. 놀래라. 죄송합니다. 컴퓨터 화면에 뭐가 갑자기 확 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잘못 클릭한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러자 녀석들은 사내 녀석이 쫄았냐며 제 자존심을 살살 긁어댔습니다. 오기가 생긴 저는 무서움을 참고 담배를 한 대 더 물었습니다. 그때 친구 한 명이 옆방에 뭔가 있을 것 같냐고 묻더군요. 우리는 빈집에 먼지랑 바퀴벌레밖에 더 있겠냐며 누가 문을 열지 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들이 자꾸 남자인 네가 딱이라며 등을 떠미는데 정말 뛰쳐나가고 싶더군요.
전 고민 끝에 거실 왼쪽에 있는 방을 먼저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살짝 무서웠습니다.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여기 빈집 맞냐? 그런 제 물음에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했습니다. 그땐 진짜 무섭더군요. 이거 봤으면 이제 됐으니까 비가 더 내리기 전에 빨리 나가자고 설득을 했습니다. 근데 호기심이 넘치는 이 지지배들이 옆방도 마저 열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애들 뒤에서 서 있다가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진짜 오줌을 줄줄 싸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여자애들 둘이 가만히 있더군요. 그래서 저도 뭐가 있냐며 안으로 따라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방 안에 하얀 옷을 입고 머리를 산발한 여자가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여자는 땅바닥에 대고 칼질을 하고 있더군요. 방바닥을 수직으로 푹푹 찌르는 그 칼질 말입니다. 우린 그것을 아무 말 없이 그저 보고만 있었습니다. 몸이 안 움직인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몸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때 칼질을 푹푹 하던 여자가 우리 쪽으로 고개를 천천히 스르르 돌리더니 입꼬리를 씩 올리며 미소를 짓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미친 듯이 땅바닥을 내리찍는 겁니다. 진짜 우리는 미친 사람처럼 마구 소리를 지르며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나왔습니다. 저는 거기서 가까운 할머니 집을 전속력으로 뛰어가며 제가 본 것을 횡설수설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기 어떤 여자가 칼질하고 있어요. 야가 와 이리 호들갑이 너. 일단 좀 앉으라. 뭘 받길래 그러노. 저는 할머니가 주신 물을 한 잔 마신 후에 아까 보았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제 등짝을 한 대 철썩 때리는 겁니다. 이놈의 새끼가 이 의대 함부로 무당집에 기어들어갔노. 할머니는 그 길로 제가 손을 붙들고 법력이 높으신 스님을 찾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스님께 사정을 설명하셨습니다. 스님은 부적을 하나 쓰시더니 그걸 태운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하시고 그걸 제 몸에도 뿌려주셨습니다. 전 너무 무서워서 얌전히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스님은 저에게 부적 하나를 써서 쥐어주시며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반드시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한다며 안 그러면 정말로 큰일이 난답니다. 이걸 믿어야 될지. 그런데 할머니와 함께 그 집에 다녀오신 스님이 목소리를 높이며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너희들 저 재단 있는 곳이랑 귀신 봤다는 방까지 다 들어갔나? 몇 명이서 들어갔노? 빨리 말해보거라. 저는 저를 포함해서 3명이 같이 들어갔다며 이래저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같이 있던 애들 빨리 다 데리고 온나?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난다. 그렇게 저를 다그치셨습니다. 스님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원래 무당집은 터 자체가 굉장히 음습하고 기가 센 곳이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하필 그날 비가 많이 내려서 음기가 충만하다 못해 터져 나왔던 거죠. 스님은 저에게 들어갔을 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았냐고 물으셨고 저는 누군가 목덜미부터 아래쪽까지 쭉 훑는 것 같았다며 그날의 느낌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화난 목소리로 이놈의 새끼야, 니 오늘 잘못했으면 살 길 잃을 뻔했다. 에? 그 귀신 원령, 아유, 그 귀신 원령이 얼마나 셌으면 애들한테까지 다 보였겠노. 다신 그런 데 함부로 들어가지 말거라. 알겠나? 귀신 원령이라니. 그날 우리가 본 제상도 다 그 귀신을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나 잠깐 무서워. 나 얘기 읽다 보니까 또 무섭네. 무섭다. 여기 진짜 무섭다. 캠을 안 켜면 뒤에서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날 우리가 본 제상도 다 그 귀신을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집에 들어와 살던 무당이 떠난 것도 본인이 다스릴 만한 음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지막 제상을 남겨놓고 떠난 것 같다고. 나 무서워. 진짜 무서워. 씨발. 왜 상상되냐? 무섭다. 진짜 무서워. 그리고 그 무당집 있는 쪽 라인은 집이 들어서면 안 되는 그런 터라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 일 무서워. 캠 켜고 하면 안 되나? 캠 켜고 할게. 아무튼 그 일 이후로 저는 절대 그쪽 길로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일부러 10분 더 걸리는 길로 돌아다니곤 했으니까요. 꼬꼬까까. 캠키고에 그게 낫다. 두 여자아이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한 명은 다행히 부모님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서 교회 사람들이 모두 집에 쫓아와서 같이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방학 내도록 걔네 집에서든 찬송가만 흘러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웠던 건 다른 여자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 친구 역시 그날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 친구의 어머니는 외도를 하셔서 홀로 야반도주를 하셨었고요. 그것 때문에 친구 아버지는 일도 관두시고 알코올 중독 상태로 지내시다가 집 계단에서 굴러서 그만 머리를 다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결국 그 친구는 전학을 가게 됐는데 서울로 간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연락 한 번 왔다가 끊어진 상태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졸업식 다음날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지갑에 넣어두었던 그 부적이 온통 새카맣게 되어 있더군요. 그걸 보고 정말 시겁했습니다. 그 부적은 스님이 태워 없애주셨고 지금까지 별탈 없이 전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귀신이 있긴 있나 봅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때 봤던 귀신 꿈을 꿔서 이렇게 글로 적어봅니다. 귀신을 보고 싶다면, 영적인 존재에 대해 느껴보고 싶다면 흉가보다는 비 오는 날 무당이 살았던 집을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